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그런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제가 한 15년 정도 전이었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기를 좀 구한다고 다닐 때요. 그때 보니까 이제 공동묘지 그런 쪽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보니까. 그것도 이제 다 부부가 한다고 해서 이제 좀 쌍으로 구해놨습니다. 근데 다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여자들은 아직 안 왔고 남자만 온 것이죠. 남자가 역시 먼저 사망하는구나 보았고요. 그때 제가 15년 전인데 사망 연령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75세 전후였습니다. 75세, 76세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80대만 사망을 해도 좀 빨리 돌아가셨네 이런 느낌이 들고 90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사셨구나 하고 요즘 100세도 왕왕 꽤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건강도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액티브 시니어를 이전에는 뭐 60대 정도까지 넣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를 70대까지 넣습니다. 제가 위에 선배님들의 70대인 분들을 보면요. 여전히 건강해요. 그러면 지금 50대인 사람이 70대 됐을 때는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액티브 시니어를 5070으로 일단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부터 해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이제 60년대생이 여기 계속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부를 처음 이루게 된 세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액티브 시니어가 이제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가 왜 안 되냐 했는데요. 그때는 숫자도 부족했고 자산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생만 하더라도 한 860만 명 되죠. 그 다음에 자산도 쌓았죠. 이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세대의 소비력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 인구에서 5070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45%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구 숫자가 한 10년 정도 차지하다가 그 다음 또 사라져버리고 예를 들어 3040의 숫자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세대를 타겟을 했을 때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10년, 20년 지나서 트렌드가 바뀌어버릴 테. 그런데 이 세대가 45% 정도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언제까지 지속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 통계가 나와 있는 전망 통계가 나와 있는 2070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이 타겟층에 초점을 맞추고 비즈니스를 했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앞으로 4, 50년 정도는 그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부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60년대생들은 이제 부가 좀 쌓여 있습니다. 지금 70대, 80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은 숫자도 많고요. 그래서 부와 숫자와 그 다음에 지속성이죠. 이런 쪽에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소비라고 그러면은 아마 2040을 주로 가르칠 겁니다. 이쪽이 소비력이 크니까요. 소득을 버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소비 시장이 점차 저는 이제 5070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5070으로 대변되는 액티브 시장으로 이 소비 시장이 이제 점차 옮겨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의 이제 비즈니스 타겟도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에 아마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약간 이제 실버용이다 아니면 그 나이 든 분들이 쓰는 거다라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오히려 더 안 되거나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어느 사회나 실버라는 단어는 다 싫어하고요. 특히 저 주변의 여성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실버 비슷한 말만 놓아도 이 경기가 들립니다.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예 늙어 보이면 괜찮은데 그래도 별로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 이런 말을 싫어해요. 실버란 말은 더 싫어하죠. 시니어 하면 우리로 치자면 어르신 뭐 이런 건데요. 이런 단어도 싫어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50 플러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객관적인 표현이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제품에서 실버의 냄새가 풍기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기업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모녀가 옷을 사실은 서로 비슷하게 입는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요. 이전에는
보던 그런 이제 패션하고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의 타겟은 달라졌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이제 기업에서 식품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주되게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니어 산업이 커진다고 한 게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인구 이야기가 되면서 앞으로 시니어 산업을 타겟으로 해라, 뭐 액티브 시니어 시장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준비를 했는데 시장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도대체 이런 걸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시니어 시장은 과거에 안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숫자가 적으니까요. 지금 뭐 50년대, 40년대생 해봐야 숫자가 60년대생이나 여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제 60년생이 만으로 63세가 되게 되고요. 58년생 해봐야 만으로 65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만 해서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세대가 스톡으로 쌓여 있어야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이제 조금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지나면은 60년대생이 오롯이 60대로 이제 편입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중심축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활성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라는 것은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장이 이제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 시장, 백화점도 그렇고 뭐 다양한 이 소비 시장은 이쪽으로 타겟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내수가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나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타겟을 해외로 하고 있느냐, 국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앞으로는 제 느낌상으로는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내수는 계속 산업이 좀 수축될 수밖에 없고요. 해외는 자기의 경쟁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의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국 내수 시장에서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60년대생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환류되게 하는 것, 소비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걸 만들어 주려면은 결국은 이제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규제들이 좀 있던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죠. 조금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하는 법인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진 돈, 부를 이제 소비 시장을 통해서 내부에서 돌게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내수 산업이 그나마 좀 유지가 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돈이 그냥 꽁꽁 묶어놓고 그냥 어디 투자나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우리나라 내수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